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이 싸제 가구라는 곳에서 제작 가구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 위쪽 공간이 다 남게 돼요. 블럼 경첩을 쓰는 게 과연 중요할까?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려가지고 불편하고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구독자님들, 인테리어 하시면서 가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늘은 가구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전에는 대기업 가구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싸제 가구라는 곳에서 제작 가구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굉장히 품질과 커스터마이징에 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 가구 관련돼 가지고 설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또 더 우리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에서의 완벽한 정답은 없다마는 그래도 제작 가구에서 유심히 신경 썼던 설계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아일랜드를 우리가 30~40평형대에서 구상을 할 때에는 깊이가 1200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깊이가 900에서 1000 사이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뒤편에 있는 아일랜드 하부장의 사이즈가 300에서 40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하부장을 열었을 때 안쪽 선반 구성을, 보통은 하부장이면 선반이 하나만 가로질러 가요. 근데 선반 하나만 가로질러 갔을 때에는 그 위쪽 공간이 다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뒤편 공간에서는 반드시 요청을 해줘야 될 사항이 선반을 조금 더 여유롭게 달라. 두 번째, 선반의 깊이가 보통은 요 경첩 때문에 일반 카케이스의 깊이보다 뒤쪽으로 한 7cm에서 8cm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카케이스에 맞춰달라는 요청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이 뒤편 공간을 온전하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 어떤 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이 콘센트의 색깔은 과연 어떤 게 정답인가?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싱크볼이랑 이 수전의 컬러를 어느 정도 통일시켜주고, 이 컬러와 통일된 콘센트를 넣어주면은 색상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블럼, 여기서 블럼, 저기서 블럼 많이 들어보셨죠? 주방을 구성하는데 블럼 브랜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블럼 경첩을 쓰는 게 과연 중요할까? 뭐 중요하죠. 다른 경첩보다는 어느 정도 보증된 브랜드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랍 안쪽에 보면은 액세서리 함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경첩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 보통 안 쓰고, 대부분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내부에 어떤 액세서리들이 있고 이 제품마다의 금액을 다 알려드리면서 선택권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쪽으로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이 내부에 어떤 걸로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풀려져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내부 구성들이 서랍재의 등급에 맞춰가지고 잡혀 있고, 칼집이라든지 이런 랩 호일들도 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성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옆에는 보통 양념망장이라고 있죠. 양념망장 같은 경우도 뭐 15cm짜리 좌우로 막 흔들려가지고 불편하고, 몇 년 쓰다 보면 고장나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좋게 구성을 가져가셔서 조금 더 만족스럽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굳이 저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미드웨이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벽체는 상판과 같은 소재로 통일시켜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상부장이 들어갔었을 때는 그냥 주저없이 아래쪽에다가 간접 조명을 하십시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분은 요리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뒤편 공간은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께서 좋아하시는 이 베이킹을 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우선은 저희가 제작 가구를 하는 이유는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뒤편 공간만큼은 고객님의 모든 휴먼 스케일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요 위쪽으로 고객님께서 이렇게 베이컨, 이거 뭐라고 하나, 이렇게 베이킹 할 때 이렇게 빵을 누르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 높이를 결정을 했고, 아래쪽 공간은 거기에 쓰임새가 맞게끔 각각 다 서랍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요즘에 필수 가전기기 뭐가 있죠? 3, 2, 에어프라이어.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 위치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아무래도 로봇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걸레바지 높이를 꽤나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이는 공용부 쪽에 둔다면은 다른 걸레바지와 높이 차이가 나면서 굉장히 씩 웃었을 때 이빨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단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이 신경 쓰이니까 로봇 청소기의 위치는 가급적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 로봇 청소기를 사시면 아시겠지만 직배수 키트가 요즘 거의 뭐 필수로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수구라든지 급수구를 저희가 가까운 곳에서 빼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도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당연히 콘센트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쪽 걸레바지 높이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맞췄고,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빌트인 후드 정말 많이 저희 시공하죠. 저희들도 멋진 아일랜드 후드 말고는 그냥 전부 다 빌트인 후드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빌트인 후드 처리할 때 내부 공간도 쓰임새 있게 만들어드리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수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관에 요즘에는 페트라는 소재에서 라운드가 고급화가 되면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라운드를 저희가 표현할 때 예쁘게 보여지는 팁을 설명드리면은, 위쪽에는 찬넬의 사이즈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예쁘고, 아래쪽은 걸레바디 사이즈와 맞춰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게 예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지더라도 이렇게 같이 라운드를 돌리면 완결성이 있는 디자인을 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안방에다가 붙박이장 설치 많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팁을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여기도 게이트가 있었어요. 안방과 이 드레스룸 사이의 경계 벽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허물고 안방을 조금 더 확장감 있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붙박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짰습니다. 여기서 붙박이장만 그냥 짜버리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인지 뭐 저렴한 느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붙박이장이 들어갈 때에는 일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장으로 이렇게 짜서 좀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들을 넣어주면은 그냥 전체 도어가 페트 소재라도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클라이언트가 아드님이랑 시계라든지 이런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던 게,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멋스럽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오픈장을 구상을 할 때 서랍장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문 열 때마다 훨씬 더 기분 좋은 느낌으로 시계랑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가 있겠죠.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코니 쪽 이 날개벽이 있었을 때 이걸 가구 형식으로 많이 풀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당기는 식의 문으로 많이 저희가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미는 힌지가 고급화가 되면서 이런 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에 뭘 들고 있잖아요. 뭔가 들고 있었을 때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당기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들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하드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저렴한 경첩들로 이런 식의 구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방 발코니 쪽에 세탁실이 없어갖고 드레스룸은 따로 없는데, 그럼 세탁실은 어딘가요? 세탁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탁실 공간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탁실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급수구와 이런 건 다 아시죠? 세탁기 공간은 우수구에서 이렇게 당겨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방 욕실에서부터 급수관과 배수구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당겼다가는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세탁기에서의 급수관과 배수구의 위치를 어디다가 놓는 게 더 적정할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는 측면에다가 놓습니다. 뒤편에다가 두면은 깔끔하기는 한데 냄새가 올라온다던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점검할 수 있는 측면, 손이 닿는 가까운 위치가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배수구와 급수관을 위치시켰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제작 가구를 짜면은 비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 가구로 짜드렸는데, 꼭 이렇게 짤 필요 없이 쿠팡 같은 데서 보시면은 저렴하게 기성 제품을 파는 것들도 많아요. 짰을 때는 이렇게 선반들을 좀 촘촘하게 잡아서 세제랑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넣을 수 있게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작 가구 설계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이 다음에는 저희 디자이너가 이 현장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관한 얘기들을 이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